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규 시즌 우승 뒤 짧은 휴식을 가진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한국 시리즈에 대비해 오늘부터 본격적인 훈련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어느 팀이 올라올지는 모르지만 최상의 경기력으로 통합 우승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가벼운 러닝과 캐치볼을 하며 몸을 풉니다. 7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을 일군 선수들이 짧은 휴식을 가진 뒤 한국 시리즈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사흘 훈련하고 하루 쉬는 일정으로 하는 이번 훈련은 다양한 전술 실험과 함께 3번의 연습 경기로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선수들이 부상 안 당하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코리안 시리즈를 들어갈 수 있는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컨디션 자체를 맞출 수 있도록 특히 정규 시즌 내내 약점으로 꼽혔던 실책을 줄이는 등 수비력을 보완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146개의 실책으로 경기당 1개골이 넘었는데 단기전 승부인 만큼 결정적인 순간 실책 하나가 승패는 물론 전체 시리즈 판도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그 다음에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긴장하지 않고 그 다음 타구가 왔을 때는 어떻게 잘 준비를 할 수 있을지를 또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윤영철 등 부상에서 회복한 선수의 활용 방법과 함께 최적의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구성하는 데도 골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무적인 건 선수들의 자신감입니다. 가을 야구에 오른 삼성과 LG, KT 3개 팀과의 정규 시즌 전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는데 이범호 감독은 방심하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해서 통합 우승을 일궈내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축배를 꼭 광주에서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할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도 거기에 걸맞는 준비해서 꼭 코리안 시리즈를 우승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스 필드, 그 명칭 그대로 12번째 우승을 이뤄내겠다는 젊은 호랑이들의 굳은 다짐과 자신감이 그라운드에 메아르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광주 기아 챔피언스필드 경기장은 올해로 사용한 지 10년이 돼서 곳곳에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광주시가 내년에 1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 노후된 곳을 수리해주는 걸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혜 협약이라고 비판받았던 7년 전 협약 내용이 수리비 지원 근거가 되고 있는데 경기장 수리에까지 시민 혈세가 들어가는 게 맞는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한 걸음 더 들어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준비가 한창인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좌석 색깔이 흰색부터 빨간색까지 일정하지 않고 한쪽이 부서지거나 등받이가 갈라진 의자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경기장 외벽에도 갈라진 균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문을 연 지 10년째가 된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 곳곳에 관람석 파손과 벽면 색바램 등 노후화 현상이 발생하자 기아 측이 광주시에 보수를 요청했습니다. 좌석 수리비 12억 원과 도장비 13억 원 등 모두 25억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앉아있을 때 깨져 있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아이들이 다칠 수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걸로 불편했던 기억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보수를 해준다면 너무 좋을 것 같기는. 광주시는 내년에 예산을 세워 기아 측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받아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구조물 전면 교체는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했는데 최초 설치비의 10% 이상 수리비가 투입되면 전체 보수로 규정한 2017년 협약 내용대로 광주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판단 내린 겁니다. 정규리그 우승과 기아 팬들 대부분이 광주 시민이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도장비 부분은 아직 시급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아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리비까지 광주 시민들의 혈세를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약 당시에도 기아차가 입장권과 광고권, 명칭 사용권 등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25년 동안 기아 측에 줘 특혜 협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수리비까지 혈세를 투입해야 하냐는 겁니다. 민간 수입이 이 정도 미만이면 우리가 유지보수 이만큼 해주고 너희들 수입이 이만큼 올라가면 우리 부담을 좀 낮춰주라. 이렇게 협약을 해야 되는데 뭐 10년, 20년짜리 협약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챔피언스 필드가 거둔 총 매출은
454억 3,800만 원이었고 2022년에는 475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올해에는 기아 선전 덕분에 홈구장이 30번 매진됐고 125만 9천여 명이 경기장을 찾을 만큼 역대급 흥행 성적을 거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중대범죄로 신상이 공개된 박대성이 오늘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유가족에게 미안함을 느끼냐는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최황지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박대성이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얼굴을 가리지 않은 박 씨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유치장을 나왔습니다. 범행 사실을 기억하느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 안 나요? 죄송합니다. 이어 사건 당일 구체적 범행 동기와 관련해선 어중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이어진 취재진의 질문에 박 씨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유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세요? 지난달 26일 박대성은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순천의 한 요식업을 운영했으며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피해 여고생과는 원한 또는 금전적 관계가 전혀 없는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씨는 폭행 전과가 있고 정신질환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피의자는 이성적,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입니다. 피해자의 를 따라갔던 것도 기억 못하고. 경찰은 박대성의 이상동기 범죄 여부를 분석한 뒤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도 유관기관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음주 뺑소니로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빠지게 됐습니다. 본인이 음주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단속 기준치를 밑돌면서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경찰에 이끌려 호송차에 오릅니다. 법인 마세라티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아 한 명이 숨지는 사고를 낸 33살 김모 씨입니다. 유가족한테 할 말 없어요?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제 특가법상 도주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CCTV로 김 씨의 음주 정황을 확인하고 김 씨 본인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시간이 오래 지나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광주 서구의 한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이틀 뒤 경찰에 잡혔습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했지만 음주운전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탄스럽고 마음 같아서는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네요. 나도. 경찰은 김 씨의 도주를 도운 조력자 오모 씨도 검찰에 넘기는 한편 다른 조력자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가구 공장 작업 차량이 넘어지면서 노동자 2명이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담양군의 한 가구 공장에서 8m 높이의 고소작업차가 넘어져 필리핀 국적의 40대 근로자와 50대 한국인 근로자 정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쳐 사고 다음 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근로자가 소속된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 노조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에 대해 광주 상공회의소가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GGM 노조는 사측이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지난달 26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상인은 성명을 통해 교섭 장소와 시간에 대한 노사 간의 이견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임금이나 복지 등 근로 조건에 대한 쟁의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가 물러난 가을철, 남도는 그야말로 축제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캠핑 박람회부터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축제까지 남도의 다채로운 가을 축제 현장을 안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드넓은 잔디 위 들어선 텐트들 사이 맛있는 고기 냄새가 새어나옵니다.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내 캠핑 레저 관련 100여 개 기업이 모인 캠핑 관광 박람회입니다. 가족들은 카라반과 조리기구 등 다양한 캠핑 장비를 둘러보고 태양열 불붙이기와 업사이클링 등 친환경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합니다. 처음에 와서는 캠핑 용품들 먼저 구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커피를 먼저 사 먹었고 그리고 문패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사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고 구경도 많이 할 수 있고 볼거리도 많아서 되게 좋네요. 캠핑용 자동차부터 최신 이동식 주택 등 첨단 장비들이 이목을 끌었습니다. 박람회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조리기구와 휴대폰 충전기 등 최신 캠핑 장비들이 전시됐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서 나는 농수수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지역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많은 800팀 4,000명의 캠퍼들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고대 국가인 마한의 고장 영암에서도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학생들은 유물 발굴 체험과 사생 대회에 참여하며 마한의 역사를 새롭게 느낍니다. 처음 와봤는데 여기 풍경이 멋지고 그림은 자신이 없는데 여기서 그리니까 자신감이 더 올라왔고 그럽니다. 이번 주 금, 토 마한문화 역사 축제가 열립니다. 날씨도 가을 날씨 너무 화창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인 내일 조광일, 나윤권 등 인기 가수들이 참여하는 해남 오시아노 뮤직 페스타를 비롯해 목포에서는 골목길 문학축제, 강진에서는 무비사 수육 대제가 열리는 등 가을 나들이 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역 축제들이 속속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여름 광주와 전남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온열 질환자는 광주 70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